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파헤쳐볼 곳은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보석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눈부신 겉모습이면에는 왕실의 엇갈린 사랑, 그리고 정말 숨막힐 듯 팽팽한 질투의 역사가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프랑스 루아르 계곡에 있는 슈농소성인데요. 자, 그럼 이 매혹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물 위에 고요하게 떠있는 듯한 이 로맨틱한 건축물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리 형태로 지어져서 흔히 쉐르강의 닻을 내린 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 강물에 비치는 이 평화롭고 그림 같은 외관 뒤에는 권력과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의 엄청난 자존심 대결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첫 번째 파트, 이 성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인들의 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화면의 숫자 6,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성을 소유하고 가꾸고 지켜낸 권력 있는 6명의 귀부인들을 뜻합니다. 대대로 성주가 모두 여성이었던 정말 남다른 역사를 가진 곳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성의 운명을 가장 극적으로 뒤흔든 두 여인의 스캔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엇갈린 운명과 사랑입니다. 프랑스 왕실 역사상 가장 팽팽했던 삼각관계를 만나보시죠. 한쪽에는 앙리 2세의 마음을 온전히 훔친 연인, 디안 드 푸아티에가 있습니다. 왕보다 무려 18살이나 연상이었는데도 왕의 절대적인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명색이 왕의 공식적인 아내인데도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해 깊은 질투에 빠져있던 왕비 까트린 드 메디치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스캔들의 한가운데서 매일 연적과 얼굴을 마주쳐야 했다면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1547년에 터집니다. 왕위에 오른 앙리 2세가 진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거든요. 공식 왕비인 까트린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이 푹 빠져있던 연인 디안에게 이 아름다운 슈농소성을 통째로 선물해버린 겁니다.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굴욕이었겠죠. 세 번째 파트, 다리 위의 웅장한 회랑입니다. 이 끔찍한 권력 다툼이 건축물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물 위에 세워진 이 성이 변해온 연대기를 따라가 보면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1517년에 까트린 브리소네라는 분이 낡은 건물을 부수고 여성 특유의 섬세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기틀을 다져요. 그러고 나서 1547년 왕의 연인인 디안이 성주가 되면서 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하죠. 그런데 1559년 앙리 2세가 죽고 권력을 잡은 까트린 왕비가 바로 그 디안의 다리 위에 거대한 회랑을 얹어버리게 됩니다. 성의 건축 변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들의 살벌한 심리전이 확 느껴집니다. 디안이 지어놓은 우아한 다리를 나중에 까트린 왕비가 만든 거대한 갤러리가 완전히 짓누르듯 덮어버린 모양새거든요. 영원할 것 같던 디안의 권력도 앙리 2세가 마상시합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끝이 납니다. 자, 가장 든든한 백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연인을 보며 분노와 질투를 억눌러 왔던 카트린 왕비. 과연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가차 없었습니다. 권력을 쥐자마자 행동에 나선 왕비는 디안을 이 아름다운 성에서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칙칙하고 우중충한 쇼몽성으로 강제 이사를 보내버리죠.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완벽하고도 차가운 복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디안을 쫓아낸 것만으로는 분이 덜 풀렸나 봐요. 까트린은 궁극의 건축적 복수를 감행합니다. 연적이 뽐내며 만들어둔 그 다리, 꼴도 보기 싫었겠죠? 아예 그 위에 2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을 떡하니 올려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았다. 내 권력이 너를 압도한다는 걸 온 세상에 시각적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질투가 낳은 두 개의 정원입니다. 성벽 안에서 벌어진 이 지독한 대결은 밖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묘한 광경인데요. 성에서 밖을 내다보면
오른쪽엔 디안이 사랑을 독차지하던 시절 만든 방사선 대칭형의 화려한 정원이 있고요. 왼쪽에는 까트린이 디안을 쫓아낸 직후에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보란 듯이 새로 만든 정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영원히 으르렁대고 있는 두 여인의 자존심이 시간 속에 박제되어 버린 것 같지 않나요?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섬세함이 깃든 미학입니다. 그래도 이 치열했던 여인들의 통치가 낳은 아주 긍정적인 결과물도 있거든요. 이곳저곳 디테일을 보면 왜 여기가 진정한 여인들의 성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당시 귀부인들이 엄청 풍성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걸 입고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폭이 널찍한 직선형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부엌도 동선을 고려해서 진짜 세심하게 설계했고요. 곳곳에 자리 잡은 예쁜 꽃무늬나 아기자기한 장식들까지 르네상스 건축의 여성들의 실용적인 필요와 섬세한 감각이 기가 막히게 녹아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슌농소의 정원은 두 여인의 사랑과 질투가 만들어낸 걸작이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지독한 질투와 얽히고 설킨 사랑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거대하고 우아한 역사적 건축물을 보실 때 그 차가운 돌벽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과 사람 냄새나는 치정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 호기심을 깨우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